네, 오늘장 랭킹5와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 난이도 높습니다. 키워드 놓고 전략 고민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초기 문자 드리겠습니다.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AJ인베스트먼트 이재규 주식전략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 좀 까다롭습니다. 이번 주 내내 분위기 정말 녹록지가 않은데요.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전체에 대한 전략 팁도 같이 나올 것 같은데요.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엔비디아. 정말 여기서도 저기서도 엔비디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 6시에 엔비디아의 실적 그리고 가이던스까지 나오게 될 텐데요. 오늘장 나오고 있는 이 변동성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제도 엔비디아 긴장감이라면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추가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이재규 본부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참 어려워요. 엔비디아가 정말 자신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해줄까요?가 첫 번째 물음표긴 한데요. 어제는 뭐 경계감에 일자리 밀리면서 오후에 한 번 더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다라고 봤는데 오늘은 초반에 밀렸다가 낙폭을 좀 만회해 나가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우리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뉴욕 증시의 정규장 반응을 확인하지 못하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반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일정 부분의 회복력을 보이는 탑2 흐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경계감 속의 최선의 선택은 무엇인지 팀 먼저 부탁드려볼게요. 네,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정을 꽤 받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아랫꼬리가 달리고 있는 것은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낙폭이 좀 나오더라도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 일단은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장중에 체크가 되는 부분들로 따져본다면 일단 뭐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매수를 해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도 들어오고 월요일도 들어오고 만약에 내일도 이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온다면 그동안 낙폭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기술적인 반등에서 다시 한번 추세 복귀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키포인트는 여전히 뭐 엔비디아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빅쇼트의 주인공이죠. 마이클 버리가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에 대해서 좀 다르게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비용을 낮추고 그로 인해서 수익이 잘 나오고 있는 것처럼 꾸미고 있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엔비디아 측에서 어떤 발언이 나올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당연히 크게 밀리거나 변동성을 키우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영향을 받겠지만 저는 엔비디아가 결국에는 독주 체제가 어느 정도는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무조건 피해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네. 어차피 뭐 HBM 쪽에 대한 수요와 뭐 우리가 범용 반도체 쪽에 대한 수요는 여전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뭐 단기적으로야 엔비디아와 동조되는 영향이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또 다른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일단 오늘은 저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0일 이동평균선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탈하지 않다가 오늘 시초가로 이탈을 했거든요. 네. 장 마감되고 나서 이 수급 자체가 외국인들과 기관들에 의한 메이저 수급 주체로 인한 순매수, 아랫꼬리가 달려준 거라고 한다면 조금 더 점수를 줄 수가 있겠지만 지금 가장 좋은 선택지는 만약에 반도체를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내일 매매를 해보시는 거. 내일 매매 여부를 판단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저는 수익이 많이 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챙기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챙기는 게 맞다. 그러면 이것만 짧게 전략 점검 부탁드릴게요, 본부장이. 반도체 이 사이클의 피크가 아직 멀었다라는 관점으로 상당히 고점을 넓게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반도체 보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 뭐 매수 챙기기를 결정하시거나 아니면 내일 뭐 매수에 나서더라도 전반적인 전략을 이제는 장기가 아니라 조금 짧게 잡는 게 반도체에는 필요한 시점이 온 걸까요? 지금 되게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사실 지금 반도체 쪽에 대해서 우리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장에 대해서 오늘 구글 CEO가 관련돼서 AI 쪽에 대해서 버블 쪽에 대한 코멘트들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우리 시장과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 뭐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유동성 공급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시장 분위기거든요. 네. 금리 인하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약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만약에 유동성이 공급이 되지 않는다면 캐펙스 투자 같은 경우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고 그런 부분들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무조건 반도체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런 매크로적인 부분을 저는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단기적으로 보실 때는 전 일단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일 그리고 모레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겠죠. 거기에서도 이제 뭐 시장의 유동성이 추가적으로 공급되느니 마느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분석이 될 텐데 그로 인해서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반도체를 다시 한번 공략해봐도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좋게 보는데 단기적으로는 일단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좀 관망한 다음에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충분히 수익이 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매도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굉장히 애매하고 경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확인해야 될 돌다리가 많다라는 뜻이잖아요. 엔비디아 실적도 그리고 시장 반응 그리고 매크로적인 측면까지 보자라는 아이디어 주신 겁니다. 탑2에 조금 더 시선 머물러 볼게요. 이지은 대표님, 저희가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어떻게 할까 어제 좀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오늘 특별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영향이 있는지 궁금해서 짧게만 좀 여쭤볼게요. 오늘이 분기 배당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개인들도 개인이지만 외국인의 수급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건 좀 제한적인 재료라고 봐야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제한적인 재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배당보다는 지금 우리가 AI 관련돼서 버블론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좀 팽팽하게 좀 맞서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긍정적인 시각을 열어두고 있기는 한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랫꼬리가 달리고 두 종목이 좀 상승 탄력을 받아가는 이유는 지금 트럼프와 그리고 사우디 쪽으로 이제 사우디 투자 포럼에서 연설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하는데 여기에 젠슨항 CEO도 참석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또 AI 관련된 버블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풀어낼 수 있는 가능성도 같이 염두를 해두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반 새벽 2시 기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새벽 2시 기준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대 심리가 좀 이어지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이 AI라는 게 지금 버블론 이야기는 나오고 있긴 하고 또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긴 하지만 지금 패권 전쟁이라는 게 미국과 중국 쪽에서 굉장히 강하게 맞붙은 쪽의 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쉽게 기업들 간의 이런 회사채 발행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꺼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국가적인 측면에서 더욱더 공격적으로 어떤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또 젠슨항 CEO가 이런 연설 과정에서 같이 동행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좀 긍정적인 시각을 다시 열어둘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시장에서도 그게 좀 반응이 나와서 아랫꼬리를 달아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굉장히 긴장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무조건 좋게 나온다라고 보기에도 어렵고 아마 실적을 보면서 마진은 어땠을까 그리고 총 이익률은 어땠을까 이런 부분들을 뜯어볼 거기 때문에 예민한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뭐 AMD 고객사 확대에 대한 부분들도 앞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는 보유 관점 유지해 주셔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막 매수 너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완전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저는 지금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표님, 버블론이 잠잠해지는 시점, 거품이 좀 사라지는 시점을 좀 강조해 주셨는데 궁금한 부분이 오늘 시장에 보더라도 반도체 기판 쪽은 상당히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부장단에서도 기판주들 그렇고요. 대형사 가운데서는 삼성전기가 오늘 리포트 효과까지 전반적으로 받으면서 7% 전후까지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뭐 기판 뭐 사실상 완판이다라는 헤드라인까지 리포트에서 나왔던데 결국 기판에 대한 열기가 살아있다라는 건 이 사이클에 대한 확신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기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소캠도 그렇고 CXL 이렇게 관련돼서 수요가 이제 확장되는 국면에 있는 상황이다 네. 보니까 그 어떤 소부장 기업들 안에서도 사실 기판주들이 가장 강한 시세를 이어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삼성전기가
이 단어로 끝나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가동률이 뭐 다 가동을 하고 있다, 공장이. 네. 그러면 당연히 계속해서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방 수요에 따라서 지금 가동률이 풀가동이라고 하면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시장에서는 당연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맥스로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돼서 기판주들은 지금 AI 확장 국면에서 버블론도 물론 있긴 하지만 소캠의 등장, CXL 이런 다양한 새로운 부분들이 등장을 할 때마다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앞단에 있기 때문에 기판 관련된 종목군들은 여전히 시세가 좀 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도 좀 매력적인 구간이지 않나. 특히 삼성전기는 여전히 고가권이긴 하지만 61선 지지 라인이 오늘 또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21선 돌파를 못한 건 아쉽기는 하지만 저는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는 다음 실적 본다라고 했을 때는 좀 분할 매수 관점 역시나 마찬가지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편안한 선택지로 언급 같이 해주셨습니다. 기판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해봤고요. AI 조금 더 끌고 가서 이야기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시대에 주목받는 쪽 상당히 많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우리 시장에서 또 다른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스에 따른 영향력이 가장 강력하게 유입되는 키워드는 오늘은 로봇입니다. 삼성과 엔비디아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놓고 협력을 할까? 그렇다면 어느 방향성의 키가 있을까? 여기서부터 좀 출발을 해볼 건데요. 오늘 이재희 본부장님, 로봇 관련주의 흐름이 강합니다. SPG가 현재도 강한 시세를 내고 있고 오전만 반짝하나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지금도 강한 종목이 많아서 다시 로봇 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삼성과 엔비디아의 협력에 대한 것은 이전부터 아이디어가 대략적으로는 시장에 던져진 상태이긴 했는데 오늘이 특별한 이유는 뭔지, 그리고 오늘 로봇주의 이 움직임 자체가 조금 더 주목할 자리일까요? 네, 로봇 같은 경우는 조정을 꽤나 받았기 맞아요. 때문에 저는 일단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SPG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로 들어갔거든요. 우리가 사실 로봇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실적이 그래도 나오는 기업이 뭘까라고 한다면 항상 SPG를 이야기했었는데, 오늘 이제 SPG가 신고가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로봇 섹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도 다시 한번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을 어느 정도 야기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로봇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엔비디아가 로봇 휴머노이드 쪽에 대해서 협력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투심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투심이 개선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시장 자체가 살짝 흔들림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일시적으로 한번 더 강하게 몰린 것 같습니다. 근데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2차 전지와 로봇과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서로 약간 엎치락 뒤치락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우리가 대표적인 성장 섹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순환매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로봇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매력적인 투자처는 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쪽에서 최근에 밀리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로봇이 아니라 다른 섹터들 같은 경우도 추가 조정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열어두는데, 최근에 조정을 좀 받은 로봇 쪽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하방 경직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로봇 쪽 같은 경우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보긴 해야겠지만 긍정적인 시선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이지은 대표님께도 질문 드릴게요. 앞서 본부장님과 이야기에서 실적이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걸리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부분도 한번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 실적 시즌은 지나갔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또 보니까 코스닥 150에 로봇주가 좀 많이 포함이 됐더라고요. 결국 코스닥 150에 이름을 올렸다라는 건 우량하다라고 할까, 이런 신호도 될 수 있으니까 이제는 우려보다는 기대의 영역에서 조금 더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여기에 속한 종목들 조금 더 봐도 될까요? 네,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제 로봇 쪽의 종목군들이 AI 확장 국면에서 같이 커나갈 수 있는 산업이다라는 부분들이 부각을 받으면서 최근 몇 달 전부터 해서 시세 흐름들을 좀 이어갔는데, 한동안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쳤고 또 그 기간 동안에 실적 발표 시즌이 있으면서 이제는 로봇주들도 1차적인 시세 랠리를 가져갔던 종목군들에서 이제는 이번에 실적 뚜껑이 열리면서 실적 기반도 되면서 대기업이 지분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선별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제2막이 좀 열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통상 어떤 산업이나 어떤 테마성의 종목군들이 부각을 받고 나서는 이제 그 이후에는 항상 옥석 가리기라는 단어들이 좀 따라붙기 마련인데,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이쪽 종목군들과 순환매가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로봇 종목들에게 다 수급이 들어가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이제는 실적도 보여주는 기업 그리고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협업에 대한 가능성이 더 열릴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시세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편입된 기업이 클로봇이랑 로보티즈였는데 다른 종목들과 비교를 하면 최근 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수준은 여전히 살짝은 고가권에 있기도 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동성 구간에서 버텨주고 지켜줬다라는 것은 실적에 대한 모멘텀과 그리고 대기업의 지분 투자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됐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SPG도 LG와 액추에이터 관련돼서 또 MOU 체결 이슈가 있었던 만큼 결국 이런 연결고리와 실적에 대한 키워드를 갖고 있는 종목들로 이제는 좀 압축해서 보셔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만 AI 짚고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AI 관련해서 볼 수 있을지 이재규 본부장이 이 부분도 간단히 볼게요. 로봇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선을 공유해 주셨는데 국내 AI 소프트웨어 쪽은 어때요? 최근에 월가의 움직임을 보면 엔비디아 매도를 하고 오픈 AI를 매수했다라는 뉴스, 그리고 오픈 AI와 비슷한 계열의 스타트업의 투자 뉴스도 들리거든요. 이렇게 이쪽으로 돈이 향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이게 포인트가 될 가능성 있을지도 궁금해요. 네, 그거는 가능성은 있죠. 근데 이제 변동성이 나오고 나서 시장에서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를 하신 다음에 좀 보유를 해보겠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뭐 AI 소프트웨어 쪽이라고 한다면 네이버와 카카오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규모가 좀 작은 기업들 중에서는 그래도 최근에 마음 AI라는 기업이 변동성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 AI라든지 지금 주가 흐름은 그렇게 좋지 않은데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이제 정부와 같이 협업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AI 쪽에 대한 육성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어느 정도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신다면 변동성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의료 AI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AI 소프트웨어 쪽에 대해서는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 좀 기노업으로,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마음 AI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뭐 변동성이 크게 나왔었던 뭐 의료 AI 쪽도 있죠. 뭐 로키드 헬스케어라든지 몇몇 기업들이 있는데 상장된 지 오래된 기업들보다는 근래에 상장된 기업들의 변동성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의료 AI 쪽도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역을 조금 넓혀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시장에서 여러 가지 뉴스가 있는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갈 겁니다. 일단 소비로 저희가 잡아왔고요. 핵심은 중일 갈등 확산입니다. 확산되는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어딜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하실 겁니다. 자, 일단 한시 구간 지나가면서 속보가 나왔는데 여기에 반응부터 먼저 볼 겁니다. 중국 정부가 오늘부터 일본산 수입물 수입 중지를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뉴스 나오면서 한성기업 상한가로 직행한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국내 수산주 가운데 동원수산, CJ 시푸드 등도 20% 전후의 초강세 국면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인가요? 그때도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조금 더 다르죠. 아무래도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가지고 있었던 끈을 하나씩 끊어내는 과정에서 확장성은 지금 우리 시장에서도 계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속보에 따른 영향력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재은 대표님, 오늘 한시 구간에 즉각적으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여행주에서 이게 하루짜리가 아니라는 걸 경험하고 있는 차에 나온 수산주의 반등 그리고 뉴스의 무게감 어떻게 지금 전략적으로 보실까요? 뉴스의 무게감은 확실히 더 갈등이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고조가 되는 것 같아서 네. 무게감은 좀 더 있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저는 어저께랑 좀 비슷한 의견입니다. 일단 뭐 수상 관련돼서 여행 관련된 종목군들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은 기업들 또는 실적이 절대 찍히지 않는 기업들도 많고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기보다는 그 키워드로 움직이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재료에 대한 신선도는 분명히 무게가 있고 그리고 이런 갈등에 대한 심화 부분은 더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무게를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수급적인 요인으로 활용해서 투자를 하는 건 괜찮을 수 있지만 이 시기적으로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괜찮게 나오고 했을 때 혹시라도 수급이 주도 섹터로 다시 흘러 들어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종목군들은 그 이후에 후속
뉴스가 나온다고 한들 굉장히 변동성이 커서 네. 매도를 하시고 갑자기 급등하는 경우도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대응에 대한 영역이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행 관련돼서 오늘 노랑풍선이 추가적인 시세가 나오는데 여행주들 가운데 노랑풍선이 실적으로 보면 가장 안 좋거든요. 근데 반사이익 기대감을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도 저는 여행주들이 그렇게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게 많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약간은 좀 물음표가 뜨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진짜 우리나라로 와서 소비를 한다거나 이런 직접적인 수혜로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은 시장 자체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테마성으로 그때그때 이슈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만 반짝 상승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나 이런 부분들 유의하셔야 된다는 이야기 드려보고 싶습니다. 시장 상황과 좀 연계가 되는군요. 이재규 본부장님께도 질문 드려볼게요. 워낙 강력한 모멘텀으로 형성되고 있는지라 항공주도 오늘 LCC 쪽은 장 초반에 올랐고 지금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여행주도 오늘 연속적인 반응이 나왔잖아요.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이쪽을 계속 볼까요? 아니면 오늘 새롭게 이 매수 열기가 수산으로 넘어갔고 계속 이 안에서의 순환매까지도 본부장님의 관점에서는 활용도 가능하다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이쪽을 이제 공략을 해 보신다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좀 내려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단기적으로는. 근데 우리가 원래 하나일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일령 해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죠. 올해 초에도 뭐 무비자 입국이라든지.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중국 쪽에 대한 매출이 더 많이 잡힐 수 있다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일령에서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얼마 전에 서부 T&D라든지 GSPNL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무비자 입국이라든지 하나일령 해제에 대한 실적적인 부분들이 우리나라 몇몇 기업들에는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중국과 일본이 그렇게 대립을 하게 된다면 전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는 생각보다 수명이 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물론 테마성으로 보시는 게 맞겠죠, 단기적으로는. 하지만 지금 하나일령이 8년째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랑 중국이랑 틀어지면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거기서 실적이 좀 올라오는 기업들도 나오기 때문에 저는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일부는 뭐 포트에서 5%, 10% 정도는 편입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실적 이야기도 해주셨으니까 오늘 강세를 화장품 쪽에서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중일 냉각기류와의 연결고리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모레 퍼시픽도 강한 시세가 확인이 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 실적 시즌에 부진했던 쪽에서 빨간불이 강하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뭐 그동안 많이 밀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가 매수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모레 퍼시픽 홀딩스가 오늘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뭐 엮어보자면 중국과 일본의 갈등에 따라서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꽤나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여행, 화장품, 그리고 뭐 면세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아까 전에 대표님께서도 잠깐 말씀 주셨지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굉장히 강하게 쏠리지 않는다면 저는 중국과 일본의 갈등에 따른 반사이익이 가능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는 괜찮다라는 아이디어 주셨습니다. 이 카테고리 안에서 하나만 더 볼게요. NC소프트는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 그 흐름 속에 게임의 위치, 신작도 있으니까 이제 볼까? 실적 시즌 잘 넘겼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지은 대표님, 오늘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프리마켓부터 5% 전후의 하락. 아이온2에 대한 단순 실망감이에요? 아니면은 뭔가 선반영되었다, 뭐 논리를 찾으면서 다시 시작의 테마성이 죽고 다시 신작이라는 펀더멘털에 주목한다면 올라올 수 있는 위치인지 좀 깊어서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굉장히 아이온2가 이제 NC소프트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괜찮았거든요. 맞아요. 상대적으로 다른 게임주들 대비해서. 그래서
중요한 일정이었는데 지금 이제 너무 아쉬운 그런 성적표라기보다는 어제 이제 국내와 대만 쪽 공개 서버가 다운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밤 늦게 이제 인터넷을 하는데 네. 이제 이렇게 공개가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서버를 했냐라는 의견들이 엄청 많이 올라온 거를 보면서 좀 잘 준비가 안 됐다라는 준비성 부족에 대한 지적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만큼 트래픽에 이렇게 많이 몰렸다라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실적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심도와 그런 것들이 높기 때문에 주가가 좀 과도하게 하락했다라는 국면으로도 해석이 되긴 네. 하지만 통상 예전에 게임주들도 우리가 지켜봤을 때 이런 서버의 문제들이 나타났을 때 주가가 크게 빠졌던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NC소프트도 좀 비슷한 결의 문제가 터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아무리 주가가 좀 과도하게 빠졌다라고 이야기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오늘 121선을 굉장히 거래량이 많이 실린 가운데 이탈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방 압력은 더 받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오늘 하락세가 멈춘 이 가격 라인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에 저점 부근이었던 이 가격대가 오늘 딱 저점으로 잡히는 모습이 보여져서 만약에 내일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더 하방을 열어둬야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일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신규 진입에 대해서는 제가 긍정적으로 말하긴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보유하신 분들은 그래도 좀 한번 보유를 하고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게임 자체로 안 좋은 엄청난 평가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14%, 15%의 하락은 좀 과도하게 반응이 나왔을 수 있다라는 판단. 그래서 내일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단 지지 여부 좀 챙겨보시라 이렇게 전략 드렸습니다. 마지막은 아니고요. 4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회담 이벤트 여러 가지 재료가 있는데도 반응이 없는 건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방원 준비를 했고요. 방산 중심으로 좀 풀어가 볼까 합니다. 본부장님, 오늘 이쪽 많이 흔들립니다. 그중에서도 이슈가 있는데 움직이지 않았을 때는 이런 적이 최근에는 없어서 어색하거든요. MOU이기 때문에 아직 제한적으로 움직임이 나오는 건지 방산 기업들의 수주 가직성이 늘어난 건 맞는데 오늘 왜 하락 폭에서 벗어나질 못하는지 다시 한번 시각이 시장 변화와 함께 바뀔 가능성까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지면 다시 한번 반등을 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어제 뭐 아랍에미리트와 우리나라 뭐 방산 쪽 그리고 원전 쪽 여러 가지가 좀 엮이면서 이야기가 됐었는데 오늘 주가의 변동성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첫 번째로 시장이 안 좋기 때문입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1조 넘게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도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유동성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자금 자체가 메말라가고 있다라는 네. 거죠. 우리가 사실 12월 달부터 타이트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QT를 종료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게 진행이 될 텐데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에 앞서서 지금 유동성 부족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표출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약하다 보니까 방산 쪽으로 들어갈 만한 자금의 여력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용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조선도 마찬가지고요. 방산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이제 내용은 굉장히 좋은데 시장 상황이 이렇게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제한적인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우리나라 시장이 버텨주면서 외국인들이 들어올 만한 그런 수급적인 상황이 만들어지면 그때는 뭐 방산이 못 오를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요즘에 좀 우려가 되는 게 최근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시장이 밀리다가 아랫꼬리를 달고 반등이 나오고요. 아랫꼬리를 달고 반등이 나오고 밀리면 올라간다라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좋은 내용이 있고 업황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좀 경계는 지금 시점에서는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중장기로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산업군은 맞는데 단기적으로는 경계가 필요하다. 시장이 돌아서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우선이다라는 점 한 번 더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럼 방산에서 살짝 옆으로 우주항공도 체크를 해볼게요. 뉴스에 따른 영향력은 조금 더 다르게 볼 수 있을지. 이지은 대표님, 나로호로 좀 좁혀서 가면 어떻습니까? 오늘 상승폭이 둔화되긴 했지만 뭐 인텔리안테크도 들썩임 나오기도 했고 이건 이벤트에 따라서 위아래 좀 많이 열린 이슈기 때문에 우주항공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본다면 메리트 있을까요?
우주항공은 그냥 방산 기업들이 같이 사업을 좀 영위하는 쪽이 많이 있어서 우주항공 쪽을 본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를 보시면은 방산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메인으로 이 사업을 잡고 가는 것보다는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보는 게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는 매력도가 있긴 하지만 또 같이 지금 누리호 발사에서 좀 연결고리 찾아갈 수 있는 섹트랙 I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 힘의 강도 자체가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도 이렇게 힘이 약한데 그 중소형단 종목군들이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세게 힘을 받아가기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안에서 우주항공 산업 자체는 진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제한적이다. 그래서 방산 쪽과 같이 연결고리 갖고 가는 기업들 위주로 압축해서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이걸 메인으로 보기보다는 플러스 알파로 봐야 된다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오늘은 이쪽에서 종목군이 눈에 띄어서요. 자동차 부품 오랜만에 마지막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관세에 대한 리스크는 이제 해소가 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볼 수 있을까요? 이재희 본부장이 오늘 오전부터 HL 만도 우와, 오늘 시장 대비 강하다라는 생각 많이 하셨을 겁니다. 사실 뭐 현대차에서 뭐 1차 협력사에서 부담하는 뭐 대미가세 소급 적용한다. 이때도 다 안 움직였거든요. 근데 오늘 필두로 움직이는 이유가 있는지 의미 부여를 크게 할 수 있을까요? 네, 크게는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살짝. 다만 우리나라 죄송합니다. 그 자동차 부품주들이 대체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익률 게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섹터에서 매도가 나오고 그 자금들이 좀 안정적인 어떻게 보면 저가 매수가 될 수 있는 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전반적으로 이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 흐름이 안 좋았는데 그 불확실성이 제거된 상태에서 뭐 지금 매수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제가 뭐 자동차 이야기하다 갑자기 반도체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지금 뭐 소프트뱅크라든지 몇몇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지분을 매도하죠. 왜 그러냐면 수익이 꽤나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걸 시장에다가 대입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수익이 많이 났으면 거기서 매도해서 한국으로 올 수도 있는 거고 우리나라 반도체에서 수익이 많이 나면 반도체를 매도하고 현대차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엔 매도를 해야지 수익이 확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도한 자금들이 어디로 갈까? 그 어디로 갈지를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저평가와 불확실성 제고로 인해서 지금은 그래도 괜찮은 선택지가 됐다라고 생각이 돼요. 뭐 HL 만도 같은 경우는 로봇 사업 쪽에 대한 메리트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자동차와 로봇 쪽이 많이 결합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와 관련돼서 이제 자동차도 로봇과 같이 엮이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못 올라온 쪽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좀 편안한 선택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궁금하네요. 결국은 부품단에서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려면 현대차 기아의 움직임이 중요하니까요. 이지은 대표님, 이제 우리가 더 확인해야 될 것은 이 현대차 그룹 안에서 미국 내 성과를 어느 정도 내는지 여기에 있을까요? 뭐 이벤트 보니까 LA 오토쇼가 곧 개막한다라는 이슈가 있긴 하더라고요. 미국 향, 여기서 나온 뉴스에 대한 주목도를 일단은 확인할 필요가 있을지요. 일단 여기서 여러 콘셉트카 좀 공개하는 것 같은데 저도 사진으로 봤어요. 근데 굉장히 단단한 그런 SUV 차량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기대를 좀 실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결국 북미 시장에서 지금 현대차가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킥은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인 것 같습니다. 지금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하이브리드 차종을 더욱더 확대를 시킬 거고 또 북미 쪽에서 하이브리드 카에 대한 인기는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특히 SUV 차량이라든지 이쪽으로 워낙 특화된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관세에 대한 이런 불안들을 털어놓고 하이브리드 차종을 더 넓혔을 때 그 효과적인 측면은 저는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관세로 인해서 그동안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 너무 아쉬웠었는데 이제는 좀 되찾아올 수 있고 거기에 하이브리드 차량까지도 확대한다고 한다면 전 충분히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현대 기아차는 좀 긍정적인 시각 장기적으로 열어도 될 것 같습니다. 뉴스에 따른 영향력도 꼼꼼하게 저희와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랭킹5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은 대표, 이재규 본부장 두 분과 함께 시간 만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